더 많이 소통하고 공조하며 더 굳건한 협치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하루빨리 정개특위 위원장이냐 사개특위 위원장이냐 본인들이 선택하고 물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선거법 개정까지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경기 용인정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루빨리 선택을 하랍니다. 방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정개특위 맞는 것처럼 오늘 김종민 간사가 정개특위 간사가 이야기하던데요. 네, 김종민 간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의총 열어서 결정한다. 내일 의총에서 결정한다는 말씀 드린 적은 없고요. 논의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급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기해서 가장 바람직한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세 개의 법안을 논의하는데 8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이제 2달 동안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하는데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져가면 민주당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건 표 의원님한테 여쭤봐야겠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아마 여기에 더 방중이 마음이 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야3당에서는 지금 정개특위 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글쎄요, 저희는 일단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네. 어떤 뭐 경중 없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이뤄내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개혁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서 한국 정치의 질을 좀 높여나가고 너무 양쪽으로 나뉘어서 정쟁하는 분위기를 해소한다. 이거 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그런 어떤 정해놓은 한쪽이 중요하고 다른 쪽은 덜 중요하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궁극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세 개 법안, 정치개혁 법안, 사법개혁 법안들이 함께 원래 약속대로 본회의에서 다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공동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 3당에서는 이 정개특위 위원장 이거 놓고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일이 이제 복잡해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애당초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보다는 이제 공처 법안에 관심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소수 3당은 연동형 비례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원수 늘리기에 그래도 적합한 연동형 비례제에 이제 관심이 많았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패스트트랙에 이들 법안들을 올려놨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공조가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좀 무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더라도 네. 저는 잘 굴러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연동형 비례제도 그렇고 또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그렇고 제대로 한번 토론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안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네. 원래 국회의원 숫자를 10% 줄이는 것을 우리가 당론으로 채택까지 하고 이 안을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다른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모든 각자 정당이 가지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게 이제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여기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새 법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과거 이야기로 가니까 그 이야기는 길어지죠. 네, 이야기는 미래를 하지 얘기합시다. 않고요. 네, 네. 미래를 이야기해 보죠. 자, 2개 특위가 이제 2달 연장됐습니다. 이제 협의를 하실 겁니다. 네, 2달 동안 협의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간극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의원수는 그대로 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고 여기는 아예 의원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와 있고요. 그래서 세간의 분석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8월 말까지 특위가 연장됐는데 합의가 안 됐다 싶으면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당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안은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대로 그대로 상정을 기다렸다 내년 초라도 시도하자. 원래 제도라는 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려고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놨으니까요.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합의 처리를 원하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도 들어와서 바른미래당이 좀 삐걱거릴 것 같고 민주평화당은 300명에서 국회의원 수 조금 더 늘리자고 하고 있고 이 쉽지 않아질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았고 쉽지 않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내년 1월까지의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이나 다른 정당의 어떤 합종연행의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던 약속, 지난 연말에 5당 대표들이 모두 서명 약속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이 나온 것이니까 흔들림 없이 계속 나가고요. 그 과정에서 정개특위가 먼저냐 사개특위가 먼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8월 말 시한이 도래했을 때 그때 과연 정개특위에서 선거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것을 그냥 다시 행안위로 넘겨서 이 90일간의 상임위 기간을 다 채울 것이냐 네. 아니면 의결을 해서 행안위 없이 법사위로 넘겨서 시간을 줄여서 1월 초에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선거구 획정 등 내년 4월에 바뀐 선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 선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3당의 주장은 자유한국당에서 맡게 된다면 절대로 합의에 도출되지 못할 것이며 8월 말에 의결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패스트트랙 330일의 종료일이 언제냐? 결국 내년 1월 말까지 가게 된다. 그럼 1월 말에 선거구 획정해서 들어가면 4월에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김영우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한국당은 그냥 저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 세력이야. 개혁 안 해. 이러니까 제쳐도라고 한다면 사실 이 문제가 뭐 심각하지만 김영우 의원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 그렇잖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합의를 하려고 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죠. 결국 그 선거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길이 열리죠. 국민들의 그 여론, 선거제에 관련된 국민들의 그 의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선거제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룰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을 다 드러내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제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번에 이게 뭐 개헌 사항은 아닌데 이것이 정말 바뀔 수 없을 정도의 이견이 크다.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다. 했을 때는 물론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려놨기 때문에 표결로 가는 수밖에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선거제도가 합의가 안 되면은 기존의 관례대로 치르는 게 원래는 원칙이었죠. 게임의 룰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본인들이 고수하고 계신 그런 지난 연말 합의와 전혀 정반대되는 의원 수축수와 비례 없애는 안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야당들 소수 정당들이 좀 제안하고 요구 요청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한번 뜻을 맞춰서 어느 선에서 중재안을 만들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고 핵심이죠. 근데 이게 이제 토론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네. 잘못하면 이제 왜냐하면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또 아직도 커요. 네. 그건 뭐안 그게 이제 지켜졌으니까. 휴지 조각이 네. 됐지만 거기에도 이제 뭐 선거제 관련돼서는 합의 뭐 이런 문구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입장 차이가 물론 크죠. 합의 처리가 복잡하죠. 되면 그러니까 그 이런 형식 질문 말고 자체가 의미가 없죠. 형식 말고 네. 본질 본심을 말씀해 주셔야죠. 자, 이 문제는 복잡하니까 또 여러 번 열심히 논의했으니까 제가 본심. 이렇게 하나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사사건건에 출연하신 정치평론가분들, 패널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대로 상정이 자동으로 되고 내년 초라도 그래서 본회의 표결을 처리하면 자유한국당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야 3당과 함께 민주당이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지금 야당과의 연대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합의도 해줄 것 같지가 않고 그러면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민주당은 지금 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걸 어떻게든 좀 해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선거법에서 야당 군소정당들이 원하는 의원수를 10명, 20명 정도 늘려주고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뺀 나머지 4당이 모두 행복해지고 나머지 3개 법안은 통과가 되고 이런 쪽으로 가면 또 의원수가 늘어나니까 내심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거고 형식적으로는 지금 의원수를 줄이자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패널들이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제 의견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분들의 자유 의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네. 현재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 의원수 증가는 절대로 원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의 뜻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그 다른 그 3당과의 협의학도 마찬가지였죠. 의원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저희들의 그 원칙 하에서 네. 협상하고 합의안을 내놓자라고 한 것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할 수가 없고요. 그 내부에서 어떠한 다시 배분율의 차이라든지 방식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거죠. 네, 의원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의원수 늘리면 안 되죠. 우리도 당론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미 이제 10% 줄이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의원수가 늘어나면 자유한국당도 좋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당론을 좀 따라야 되고 네. 거기에 준해서 이제 우리가 토론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걱정은 역시 그 지난번에 그 4당 공조 이것이 이제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놓고도 이제 삐그덕 되는데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야당의 공조. 네.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려하시는 게 아니고 바라시는 거죠. 기대하시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고 그러니까 토론을 해가지고 조장하시려고 안을 하시는 거죠. 제가 조장할 만한 힘이 거기까지 없어요. 하겠습니다. 개인 제가 네. 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고소 고발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표 의원님도 네. 고발된 걸로 알고 고소당했습니다. 네. 당사자가 있으시군요. 누가 고소한 의원님이 김영호 있습니까? 의원님은 제가 고소인이 고소하지 아닙니까? 물론요. 네. 김영호 의원님은 저 고소 고발 안 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네. 그 방송 토론 중이어가지고 네, 다행히 뭐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지금 이거 정말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서로 쌍방 간의 고소 고발이 일어났잖아요. 네. 정말 불행한 일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뭐 이 국회법에 따라서 처벌이 돼야 된다라는 또 국민적인 여론이 높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이 시작된 것은 뭐 패스트트랙이다, 뭐 또 사보임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푸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이 과정에서 보도를 보셨겠지만 자유한국당의 행안위 간사인 이채희 의원이 경찰에 사건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벌써 소환 통보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행안위는 행안위. 경찰을 관할하는 상임입니다. 네. 거기에 야당 간사가 네. 자유한국당 간사가 자료를 내놔라.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관련한 청탁을 한 의원이 있다라는 그 의혹이 지금 현재 수사 대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법원의 사건 청탁 못지않게 수사에 대한 압력도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법사위에서 법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안위에서는 경찰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안은 본인과 함께 본인의 그 소속 정당 의원들이 현재 대상인 것이고요. 또 요구한 자료가 수사관의 인적 사항이에요. 그리고 수사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자예요. 수사 계획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이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수사의 기밀에 자, 해당되고 절대로 김영호 공개될 수 없고요. 의원님에 대한 의원님 반론은 이채익 의원 당사자인 이채익 의원의 입장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듣겠습니다. 저는 이 일은 국민이 주신 당연한 책무고 당연히 이 일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경찰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을 사전 통보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소환 통보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모니터링 한 것을 두고 외압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1야당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채익 의원은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오히려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공개된 경위를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행안위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이채익 의원님의 그 취지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워낙 이제 사법부가 정부 여당의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이 사안은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상호 고소고발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그 4명에 대해서만 4분에 대해서만 경찰에서 소환 통보를 하다 보니 네, 일단은 저 최이배 의원실 감금과 그렇죠.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에게 소환 통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민주당 여당에 속한 의원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이런 거 없이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소환을 했느냐? 네. 이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편파다. 도대체 그 경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이채익 의원은 좀 분개하고 계셔요 보니까. 그 행안에 계시니까 네. 또 여기 뭐 전직 경찰대 경찰이시고. 교수님도 계시는데 네. 행안위에 게다가 자유한국당의 간사가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간사가 뭐 요새 뭐 경찰청장에게 야당 간사인데 뭐. 이채익 의원님 또 무섭죠. 무서우세요? 개인적으로 진짜 무섭죠. 무서운 분이시죠. 네. 성격이 좀 그러시지만은 뭐 또 네. 간사로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압으로 느꼈냐? 외압으로 못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야당 간사가 외압으로 느꼈어요. 그러면 경찰청장이 못 느꼈다 그러지. 그러면. 청장이 외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답니까? 이채익 의원이 그러셨어요. 예. 네. 이거는 마치 누가 봐도 힘 있는 야당 간사가 외압으로 느꼈어요. 경찰청장이 저 외압으로 느꼈어요. 글쎄요, 뭐 전반적으로는 네. 약간 좀 코미디 같은 일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피감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행안위 같은 경우에 이제 선관위도 있고 무슨 뭐 인사혁신처도 있고 네, 네. 소방청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안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편파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절차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이것은 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네. 어쨌거나 수사의 형평성은 기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취지는 그렇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 정상화되려면 저는 여야 간에 좀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거의 여당, 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합하면은 고소고발된 분들이 한 90분 넘죠. 95분 정도 네. 됩니다. 예, 그러면 거의 전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풀 건 풀어야 정치가 좀 정상화되지. 이것을 야당 의원부터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법 앞에 평등 원칙 국민들이 가장 갈구하시는 원칙이죠. 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있는 사람, 가진 사람한테 호혜, 혜택을 베풀어주고 없는 사람은 엄하게 처벌해 왔다는 데 대해서 분노가 강하시거든요. 국회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이종걸 의원, 법사위에 있는 우리 당 의원들은 우리 먼저 소환해달라, 우리 먼저 조사해달라, 우리 먼저 만약에 증거 확보되고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해달라라고 공식 요청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라 그러던가요, 답변을? 우리 상임위에서 주장을 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묵묵부답이었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들은 뭐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태이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물론 김영 의원님 말씀에도 어떤 정치란 큰 틀에서 보자면 왜 정치를 자꾸 법으로 해결하느냐 이 부분에 일리가 있어요. 다만 그동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국민들의 생각 속에는 또 그러겠구나. 저 사람들 또 자기들끼리 유야무야 퉁치고 뭐 취하고 이러면서 그러겠구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냉소적인 생각들이 있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번에는 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국민 여러분 앞에서 법과 원칙이 통용되고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요. 국회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네. 우리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도 결국은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사안이 발생되게 된 그것도 원인 제공 그런 불법적인 사항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같이 아마 조사가 되고 하면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으로 가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북한 목선 입항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고요. 어제 자유한국당이 최초로 이걸 신고한 주민분을 함께 간담회 열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을 목선 귀순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그 최초 신고한 분이 어제 참석했습니다.
먼저 우리 최초 신고자이신 김경현님 정말 용기 있는 신고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최초 촬영자시죠. 우리 전동진님 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아마 이 사건은 영영 묻혔을지 모릅니다. 신고할 때보다 더 떨리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부인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어디서 왔냐니까 북한에서 왔다 해갖고 잠깐 기다려가고 그래 112 신고를 한 거예요.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었나요? 뭐라고 그때 말을 걸었습니까? 고기 잡으러 나왔다가 뭐 가장 가까운 데 떨려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향이 바닷가거든요. 배 안에 보니까 그물이 너무 깨끗했어요. 깨끗했고 그 건해에서 뭐 통통배 타고 잡을 그런 이제 그물인데 그물에도 해초가 거의 없고. 맨 처음에 이분이 그 전화기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얘기했나요? 예예. 이 옷 입은 사람이? 예. 근데 이 옷이, 이 인민복이 예. 하나도 구겨지지 않고 깍깍하고 아주 굉장히 깨끗했나요? 뱃사람처럼 너무 깔끔했습니다. 근데 운동화도 하나도 크게 안 묻고 지금 우리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신는 그 운동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런 복장으로는 절대 이 그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 인민복 입은 저 사람 단추, 그다음 지퍼 100% 걸립니다. 그물이. 이 부분은 국정조사 없이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 당은 국정조사 다시 한번 요구하고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라인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은 역시 남북군사 합의부터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군사 합의의 즉각 무효 선언도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이야기하기 전에 저거는 그러니까 저분들 주장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간첩으로 의심된다 이런 맥락도 들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저분들 초대했어요. 네. 예, 조사 단장 아닙니까? 네. 간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분들은 이제 그 삼척항에서 한 분은 직접 어민이세요. 네. 또 한 분은 울산 출신인데 삼척에서 이제 그 직장이 있기 때문에 삼척에 사시는 분입니다. 최초 네. 신고자는 이분들이 봤을 때 이상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일단 그 옷이 너무나 깨끗했고 갈아입었다고 하더라도 바다에서 6일 동안 있었던 사람이 그런 그 이렇게 막 이렇게 구겨지지 않은 옷을 입을 네.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봐도 물고기 잡으러 나온 사람들은 예, 그다음에 아니더라. 이제 그 고기잡이 한 흔적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오징어잡이 같은 거 하면 먹물도 많이 튄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한 것은 오늘 합동 브리핑, 정부의 합동 브리핑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 이제 조목조목 지금 이제 반박을 하고 여기 왔는데 일단은 저 배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저 배는 그 제가 이제 북한에서 고기잡이하다가 탈북한 분, 그다음에 동해에서 군사 기지 담당자인데 그런 그 어민들 관리하는 그런 그 담당자들 다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네. 예, 군부대 소속 배입니다. 이 배는 이 배 자체는 민간 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지명이 배에 이제 써여 있는 거 말이죠. 지명이 있고 그다음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읒 한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100% 군부대 배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귀순한 한 사람은 예전에도 육상을 통해서 탈북을 하려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복역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고기잡이 배 이렇게 내보낼 때 그 보위성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나갑니다. 신분이 확실해야 나가요. 그런데 탈북하려고 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했던 사람을 신분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습니다. 배를 그래서 타게 해줬을 리가 없고. 그럼요. 그래서 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네. 하나는 신분에 대한 것도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 사람들 뭔가 의심스럽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네. 앞뒤가 안 맞아요. 두 명은 돌아갔고 두 예. 명은 이제 귀순을 했는데. 예, 예. 네. 우선은 국방부에서 경계 실패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그 보도자료 배포 등 공개 과정에서의 뭐 삼척항 인근이라든지 이런 표현 때문에 발생한 혼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 있는 8군단장인가요? 이분에 대해 보직 해임 조치하고 네. 합참 의장에 대해서 경고 조치. 군단장이 맞습니다. 군단장 네. 맞죠? 예, 취하고. 다만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그 저 용감한 시민 두 분에 대해서는 뭐 격려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만 이제 이 북한에서 어선 타고 온 네 사람이 자기들이 올라와서 막 찾았잖아요. 신고를 하고 싶어서 전화기 빌려달라고 하고 전화 주민들한테. 빌려달라고도 네. 하고 그래서 뭐 간첩의 행동은 전혀 아닌 거죠. 그 부분은 뭐 확실하고
문제는 이제 이 네 사람의 그 신원 그리고 경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의 귀순에서는 공개되면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북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처벌 문제도 있고, 그리고 2명은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돌아간 2명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는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초기에 경계 실패하고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경계 실패 과정에서 레이더 조작한 2명의 사병이 있고요. 이후에 TOD 문제, CCTV 문제, 여기에 이제 연루된 사람들이 다 사병들입니다. 물론 실수했고 경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네. 자꾸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 나가시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좀 더 과도한 그런 책임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다시 또 국회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입게 될 여러 가지 네. 문제점들, 이거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2012년 노크 기순 당시 국정조사 요구하지 않았고 국정조사 없었습니다. 자체 내에서 이거 군과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면 알겠습니다. 네.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인정했어요. 잘못 인정했다면 좀 이제는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보완책 차원에서 같이 노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2, 3분밖에 남지 않아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이 경계작전 경계를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것이 왜 표류했다는 것으로 잘못 보도됐는지 그 과정 정부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 결과를 들어보고 두 분 마무리 네, 말씀, 특히 예. 국정조사 왜 필요한지 김 의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6월 14일 21시경 1.8해리 지점에 도착 후 대기 시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으로 기관이 고장나고 기름도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다고 하기로 합의하였고,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얼마가량의 유리를 바다에 버리고 입항하였으며 출항 일자도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 6월 5일로 하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자, 저렇게 북한 어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합의한 걸 보고 처음에 받아 적어갖고 발표하다 보니까는 착오가 생겨서 사실은 기동하고 엔진 켜고 들어왔는데 그냥 표류한 것처럼 발표했다, 이렇게 됐다. 이제 표 의원님 말씀처럼 잘못은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국방부나. 그 제가 볼 때는 뭐 격화 소양이라는 말이 있나요? 그 신발 신고 발 긁는 셈인데 지금 보면은요. 지금 그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 표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기 삼척항 방파제라든지 부두가 아닌 삼척항 인근이라든지 이런 워딩이 나오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하고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15일 날 오전에 있었던 지하 벙커 회의 때 언론 대책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청와대가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고 경계작전 실패한 거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표현상에 오류가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이게 오늘 다예요. 이것은 제대로 된 그 합동조사단의 발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기사만 보신 것 같아요. 아니죠? 사실 발표문 저는 전문을 지금 읽어보고 왔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삼척항이라는 표현을 해경에서 했고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합참에서도 고쳤는데 합참에서 그 이후에 그 공부 관련하는 분이 이것을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삼척항 인근이라는 군에서 사용하는 보안상의 관행상의 용어를 계속 사용한 것이, 그리고 누군지 전혀 밝히질 않았습니다. 예, 두 가지가 혼용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류가 생겼고, 청와대 그 행정관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초계기 사건 때도 브리핑 현장에 있었습니다. 같은 복장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전혀 개입한 적은 없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이 있다면 네. 다시 국방위에서 그리고 정보위에서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국방위에서는 청와대 얼마든지 직원을 하실 부를 수가 수가 없어요. 아니요, 국방부 차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 상임위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방위에서는 청와대 직원을 부를 수 없다. 네. 네. 정무위에서밖에 부를 수가 없는 건가요? 운영이나 이런 데서 운영이나. 하는데 지금 여러 국정원도 불러야 되죠. 네. 청와대 직원 불러야 되죠. 통일부도 불러야 되죠. 어민들도 불러야 되죠.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조사가 네. 한계가 있다. 네,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김용우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